반갑습니다. 모든 낙찰자들이 행복한 1% 기부에 동참하기를 희망하는 경매채널 김도현입니다. 자, 이번 수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홍동 동홍 5차 아파트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건의 특징은 제가 좋아한다는 것, 그 이유 하나밖에 없습니다. 굳이 인기가 많고 사람들의 관심이 모여있는 좀 주목받을 수 있는 지역의 인기 아파트 분석을 하는 게 사실 수업하는 제 입장에서는 사람들로부터 더 많이 관심을 받을 수 있지만 제주도에 있는 물건은 제가 꾸준히 한 번씩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저 아파트 사서 이사 가고 싶다, 그 이유 때문입니다. 제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물건 종류는 아파트, 전용 면적 15.1평 작은 아파트입니다. 대지권은 19.7평. 특징은 대지권이 넓다는 것이죠. 자, 대지권이 넓다고 해서 어떤 재건축의 가능성이 있다, 또는 투자 가능성이 있다 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인구가 밀집해서 향후에 추가적인 개발이 굉장히 기대되는 지역에서는 이 대지권이 재산적 가치로서 높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대도시처럼 서울, 대구, 부산, 광주, 대전 이런 지역처럼 이렇게 대지권이 넓다고 해서 투자 가능성으로 미래 투자 가치로서 좋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이유는 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거 밀집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발하고자 한다면 엄청난 땅이 많이 남아 있다는 거죠. 제주도는 개발되어 있는 그 면적이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대체 필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굳이 이 부지를 재건축해야만 되는 아주 간절한 사정 이런 것이 있지 않는 이상 이것이 향후에 아주 큰 가치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미래에 돈을 벌어줄 물건이라고 해서 살 수 있는 물건은 아니다. 이 지역은 그러한 특징이 있다라는 것을 좀 더 강조하셨습니다. 토지와 건물은 일괄 매각입니다. 소유자와 채무자는 누구 같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자, 채권자는 대부 회사로 보입니다. 왜 일명? 채권자가 그럼 2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입찰 33일 전이고 3월 9일 날 1차 진행을 했습니다. 최근에 제주도는 입찰을 진행한 것 같습니다. 했네요. 그때 1억 3,900에 감정 1억 3,900이 진행했으나 아무도 입찰을 안 했습니다. 4월 13일 2차 진행 예정입니다. 이게 5층짜리 아파트입니다. 1, 2, 3, 4, 5. 자, 이 물건은 5층. 분명히 엘리베이터가 없기 때문에 1층이냐, 5층이냐, 2층이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문건 접수네요. 경매 사건이 접수되고 이 사건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매각까지 진행되는 과정에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법원이 접수받은 또는 신고받은 그 내역을 공개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걸 보고 낙찰받은 이후에 영향을 미칠 법한, 미처 해결이 다 완성되지 않아서 새로운 낙찰자에게까지 뭔가 영향을 줄 법한 이해관계자의 흔적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죠. 집행관, 배당 요구권자들의 어떤 배당 요구 신청, 대항력이 없는 배당 요구권자들, 채권자, 경매 비용 환급 계좌, 변경 신청 제출, 이런 것들은 낙찰자하고 전혀 무관한 내용들이죠. 감정평가서 제출, 하향보고서 제출. 그러니까 이해관계자, 특히 영향을 미칠 법한 임차인, 점유권자, 이런 사람들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점유관계조사서에 보면 누가 점유하고 있느냐? 채무자,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다. 현장에서 소유자를 만나서 확인했다. 임대차 없고 내가 점유하고 있다 라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낙찰받으면 인수할 권리는 무엇이 있는가 보겠습니다. 공유자 전원 지분을 현재의 소유자가 이전받았습니다. 이전받고 그 후에 2008년 5월달에 대출을 받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새마을금고, 그리고 대부. 자, 이 정도면 이 사람의 어떤 경제적 상황이 어떠한가를 예측할 수 있다. 대출을 다 받고 추가적인 대출을 대부회사로부터 받았다. 자, 이것은 경제적 상황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경매가 아니고서는 이 권리들을 정리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죠. 즉, 취하되기 어려운 물건이고 경매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 경매 신청은 2순위 근저당과 그리고 4순위 가압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이 첫 번째 근저당, 자, 이 등기, 이 이후에 있는 모든 권리들은, 이 후순위 권리는 다 소멸. 따라서 낙찰받은 이후에 매수인이 인수하게 될 부담은 등기 상황에서는 인수할 것이 없다. 관리비는 당연히 연체 가능성이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이것이 과다하지만 않으면 되기 때문에 일단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각종 공과금은 관리비에 포함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누가 점유하고 있느냐? 소유자 세대. 자, 그렇다면 예상 낙찰가 분석은 소유자 세대를 명도하기 위한 시간과 비용을 감안하면 된다. 소유자 세대, 권리관계의 소유권자, 예상기간은 1에서 약 3개월. 만약에 강제집행을 한다면 한 200 정도, 많게는 한 250 정도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200만 원 이하에서 구두로 협의가 돼가지고 돈 주고 돈을 받고 또 나간다라고 한다면 이 200만 원 이하에서 협의해서 내보낼 것을 저는 권장합니다. 명도 소송 가능성은 거의 희박합니다. 시장에 나와 있는 이 동평행대 매물 보면, 같은 평행대 보면 4층이면 1억 5,500, 5층과 비슷합니다. 호가입니다, 호가. 자, 1층은 1억 5천, 1층이 1억 5천. 이제 저층이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저렴하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2층 1억 7천입니다. 2층 1억 7천. 같은 매물 가능성이 높죠. 513동. 같은 매물인 것 같아요. 어쨌든 2층이 가장 호가가 높다는 것. 1층은 1억 5천, 4층 1억 5천 5백. 실거래가 신고 보겠습니다. 2020년에 하나가 거래 있었습니다. 1층이고 1억 천이다. 지금 현재 1층이 1억 5천에 호가하고 있는데 실제 거래 사례 기록은 1억 천이다. 4천만 원이나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최근에 와서 이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것 아닌가. 실제 거래 가능한 금액은 호가보다 훨씬 차이가 나지 않는가. 즉, 수요자의 생각은 여기 있는데 매도자의 생각은 위에 있다. 작년 거래 사례를 보면 대충 짐작이 가겠죠. 이게 작년입니다. 작년 초에 보면 2층은 1억 7천, 5층은 1억 3천 5백, 800, 1층인데도 1억 5천 5백, 700 정도. 즉, 지금의 호가는 작년에 있었던 어떤 거래 사례들의 그 결과를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가격대로 호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잘 받은 건 1억 7천, 좀 못 받은 건 1억 3천 중반대, 한 1억 4천 정도. 그러니까 1억 3천 중반 정도가 5층의 어떤 욕심을 어느 정도 버린 호가가 되지 않을까. 실제 거래 기록이 거래가 가능한 금액은 그보다 낮을 수도 있다는 것. 5층이 1억 2,850만 원에 거래가 된 사례가 마지막에 하나 있고, 그리고 1억 1천이 됐습니다. 이 대상물의 가치는 얼마인가? 감정은 1억 3,900이지만, 그렇지만 1층 1억 1천 기록된 결과를 봤을 때 5층이니까 한 1억 2천 정도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지금 현재 부르고 있는 호가를 봤을 때는 1억 한 4천 정도 호가할 수 있다. 자, 결국 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 아파트지만 최근에 와서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이런 징후가 나타났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호가와 실제 거래될 수 있는 가격과의 차이는, 편차는 굉장히 커집니다. 즉, 매수자 입장에서는 훨씬 더 깎으려고 할 것이고, 매수자는
더 이 가격을 지키려고 할 것이고 그 가격 차가 굉장히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2천만 원 정도 범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낙찰가 계산하고 입찰서를 작성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질 겁니다. 갈등이 많이 생기니까. 자, 주변에 낙찰 사례는 별로 없습니다. 2019년 8월과 7월에 있었던 크게 유사하진 않지만 그렇지만 그 인근에 있고 그 인근의 반응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 두 물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이진과 1호 3차. 자, 이 아이진 얼마 전에 이 물건은 제가 아마 이거 온라인 강의를 했던 아파트인 것 같습니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제가 얼마 예상 낙찰가를 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한번 이거 보시면 있을 겁니다. 자, 07년도 건축이고 25.6평, 그리고 1호 3차는 25.6평, 하나는 9층, 6층, 둘 다 남양. 자, 2차에 낙찰되었다라는 것, 이것은 중요한 데이터죠. 감정과 실제 낙찰가 형성되는 그 사이의 가격이 발생한다. 즉, 최근에 와서, 자, 감정이 가격이면 감정 시점. 자, 이 감정 시점부터 경매가 진행되는 이때까지의 그 시장 가치가 이렇게 오르거나 또는 떨어지거나 또는 유지되거나 뭐 이 세 가지 크게 이 세 가지 경우가 있겠죠. 최소한 이 경우는 아니라는 거죠. 2차에 낙찰되었다라는 건 이 경우나 또는 이 경우. 자, 이 경우도 2차 가격이면 이 떨어지는 가격이 너무 이 2차 가격에 가까워 있다면 3차까지 유찰될 수도 있습니다. 즉 비슷하거나 또는 그 금액 약간 아래쪽에 있거나 또는 약간 위에 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 감정가 부근에 결국 가는 금액이 형성된다라는 것. 자, 2차에 낙찰됐을 때는 그렇습니다. 자, 2차에 낙찰됐을 때의 경쟁률도 중요합니다. 4대1과 6대1. 크게 매력이 있거나 가격적 매력이 아주 큰 그런 상태는 아니라는 것. 한 가지. 그리고 하나는 이 시장이 수요자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있고 지금 매수 대기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시장도 아니라는 것. 꼭 필요한 정도의 사람들이 입찰하고 있는 실사용자 중심의 시장이 아닐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을 경쟁자라고 생각하고 분석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감정가가 이러할 때 거래 가능 금액은 이랬습니다. 자, 실제로 있네요. 2억 6,700일 때 거래 가능 금액은 2억 4천이었고 이거는 2억 3천일 때 2억 2천 정도였다. 자, 이때 낙찰가는 2억 2,450과 2억 100. 자, 93.5%와 91.3%. 자, 현재 이 물건의 가중 평균을 구해보면 동호차는 자, 하한가일 때 1억 1,200 정도에 낙찰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리고 상한가 1억 4천을 적용해보면 1억 3천입니다. 즉 1억 1천과 1억 3천 이 사이에 낙찰될 가능성이 높다. 예상 비용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중간 가격, 자, 1억 2천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 가격에 낙찰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받았을 때 어느 정도 비용이 든다라는 그 대략적인 계산입니다. 자, 취득세, 공유주택 채권, 등기비용 이 정도 들 겁니다. 그리고 이사비용, 자, 이것은 들어간다고 보고 꼭 포함시켜서 일단 계산하십시오. 그러면 1억 2,357만 원에 정리가 된다. 네,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좋아요, 구독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